지금부터 자, 국가직 시험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할 건데요. 좀 이제 쉬운 친구들은 딴 문제 풀고 있어요. 딴 문제 풀고 있고. 자, 요 문제도 이제 시험 전에 한번 다뤘었었죠. 뭐냐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맞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였었죠. 자, 복소수 문제는 보통 여기 있는 거를 정말로 10제곱하고 이제 20제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규칙성이 나와요. 그래서 자, 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잠깐 x라고 치환할게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20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세 번 하면은 x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보다는 봐봐요.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x 맞죠?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여기 루트 3i. 보통 우리가 정리해주는 거는 그냥 허수 부분만 남겨두고 맞죠? 제곱을 걸어주면은 허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이제 깔끔해지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4x 되고 맞죠?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맞죠? 제곱하면은 루트 벗겨지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넘겨주면은 플러스 4. 좀 암산할게요. 플러스 4 이꼴 0이고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여기에서 양변에 x-1을 곱해줄게요. x-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x-1을 곱해주면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0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얘는 여기 있는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공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세제곱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게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세제곱이 1이니까 다시 세제곱을 걸고 여기 x 쓰고요. 얘는 x 세제곱에 6제곱을 걸고 x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고 x세제곱은 1이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 남는 거는 x 플러스 x제곱인데 아까 여기서 x 플러스 x제곱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2번이에요. 답은 자 2번 문제도 이것도 이제 20초나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그렇게 좀 쉬운 문제였었죠. 자, px를 이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었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p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고 여기가 x-1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죠. P1은 3이다라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PX는 X-2, 여기 Q1이라고 할게요. 여기 Q2라고 하고, 몫이 Q2X 플러스, 얘는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플러스 6 써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P2는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갔을 때는 요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암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P1이 3이고 P2가 6이라는 거 알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죠. PX를 X-1과 X-2 2차식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몫은 Q3X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항상 한 차수 작은 걸로 잡으면 되죠. 여기는 1차니까 상수로 잡았고 여기는 2차니까 1차로 잡아서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을 문제에서 rx라고 한 거고요. rx는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rx는 px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가 1을 대입하면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1 대입하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워지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나오죠. 자, 그 다음에 p에 요번에는 이제 2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3이라고 했고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2 대입하면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연립방정식 이용하면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A는 3 나오고 B는 0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RX는 좀 암산할게요. RX인데 RX에 뭐 대입하라고 했냐면 3 대입하라고 했죠. 3. 그래서 A 값이 3, X에 3 대입했으니까 3, B는 0이니까 무시해서 3 곱하기 3은 9. 답은 2번이고요. 얘도 2번.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지금 보면 이제 집합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여집합을 걸어주면 되지만 일단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랑 B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우리가 여집합을 같이 걸어주고, 맞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합집합은 보통 이제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성질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1, 2, 3, 4라는 거예요. 우선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같이 여집합을 걸어주고 여기가 교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원소가 3, 4라고 했죠. 자,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말고 바깥쪽에 있는 원소니까 3, 4는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3, 4라고 했는데 바깥쪽에 3, 4가 걸려 있는 거고 얘는 쉽게 말을 하면은 A 교집합 B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아닌 거, 여기 바깥쪽에 걸린 건데 3, 4는 이미 바깥쪽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1, 2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물론 2, 2 아니면 1, 2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문제 조건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A 차집합 B는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B 차집합 A는 여기 부분을 얘기해서 이거의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2여서 3 나오죠. 1 더하기 2여서 답은 3.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었고요. 1번.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4번 문제 적을게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F2의 값은 자, 주어진 조건에 미분계수 값도 주어졌으니까 미분부터 해볼게요. 한번 미분해보면 2ax 플러스 3. 자,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 플러스 b죠. 그러니까 3 나오는 거고 한번 미분한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죠. 그게 마이너스 1. 자, 그럼 끝났죠? A값, 두 번째 조건에서 A값 구할 수 있죠.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값은 얼마? 2 나오죠, 2. A값 2니까 B값도 바로 나오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6. A가 2, 그럼 B는 4가 나오죠. A값 알고 B값 알았으니까 우리가 fx의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고 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f2의 값이니까 여기 2만 대입하면 끝나죠. 얘는 8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되죠.
답은 18 나와서 답은 4번이 되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5번은 이제, 시험에 여태까지 자주 출제됐던 이제 평행 이동 문제죠. 보통 이제, 요리함수나 무리함수나 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나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평행 이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 이용하는 문제, 평행 이동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보면은, 자,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얘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X 빼기 2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없었던 4가 생겼으니까 빼기 4, 없었던 1이 생겼으니까 빼기 1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얼마?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죠. 1. 근데 평행 이동을 하면 그 함수 또는 곡선의 모양은 똑같이 변화 없이 그냥 이동이 되고 그냥 이 모양만 그냥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X 얼마가 돼요? 빼기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맞죠? Y축으로 이제 2만큼 이동하면 Y-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반지름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귀찮아서 되게 잘 안 쓰는데 A 값은 얼마냐면 5, B 값은 1, 그리고 C 값은 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안 적었는데 요 자리가 A였고 요 자리가 B였고 요 자리가 C였어요. 자, 더하면은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11 나오죠. 답은 1번이었고요. 자, 1번 보면 1번이었고 솔직히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거는 좀 되게 다 평이했던 문제예요. 자, 로그 20을 정수와 소수 부분을 지금 나눈 거예요. 맞죠? n은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었고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얘가 소수, 얘는 정수. 자, 근데 로그 20은 물론 여러분들이 정수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냐면 1인 거 알 수 있죠. 맞죠? 1인 거. 왜냐면 여기 진수 자릿수가 지금 몇 자릿수예요? 2자리니까 정수값은 그거보다 하나 빼서 한 자릿수. 그래서 n값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로그 20을 10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고 로그 함수는 이 곱하기가 더하기 성질로 바뀌니까 상용 로그잖아요. 로그 10은 1이 되는 거고 로그 2로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냐면 로그 이런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거야. 로그 20에서 정수 부분 1 빼면 되니까 아 얘가 소수 알파구나 이렇게 해도 물론 되죠. 되는데 이렇게 푸냐 이렇게 푸냐 분명 속도는 물론 그래봤자 5초긴 하겠지만 그 5초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뭐 1분 되고 2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소수가 지금 로그 2 정수는 1 정수를 n이라고 했고 소수를 알파라고 했었죠. 또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n분의 1 n은 어차피 1이니까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맞죠? 알파는 뭐냐면 로그 2였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근데 얘는 어떤 공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거 공식 알고 있잖아.
로그 A, B는 어떻게 바뀌어요? 로그 진수 부분하고 요거 밑부분의 순서를 바꾸면서 분모로 가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밑변환 공식이었죠. 2 플러스 얘는 그럼 2. 자, 그럼 여기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2의 10으로 쓸 수 있고, 자, 요 자리랑 요 자리 같으면 내가 지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남는 거는 10만 남아서 2 더하기 10이니까 12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 7번 볼게요. 두설 AN과 BN이 각각 있는데 이걸 만족한다고 했어요. 자, AN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다항식으로 잡으면 편하잖아요. 맞죠? 다항식으로 잡을 건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은 수렴하는 값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0이 아닌 수렴하는 값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요 AN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자, 분수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에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밑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n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뒤에 있는 상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알파라고 그냥 쓸게요. 알파로 쓰고 여기 있는 건 뭐로 잡으면 돼요? 3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위에 분자에 2가 있죠? 그러면 2를 이제 약분시키면서 3이 나오게 하려면은 3분의 2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면 밑에가 3분의 2가 있으면은 3분의 2n 플러스 알파가 있고 위에가 2n 플러스 1이 있으면은 자, 번분수꼴로 정리하면은 2가 약분이 되면서 3 위에 올라가니까 계수 비교하면 3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면은 뭐 2분의 3n 플러스 알파로 쉽게 써도 돼요. AN은 이렇게 써도 돼요. 2분의 3n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선 이렇게 쓸게요. AN은 이렇게 쓰고 Bn은 지금 요 값이 2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2n제곱 플러스 베타라고 쓸게요. 2n제곱 베타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구하는 게 n분의 an 곱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인데, 자, AN은, 암산 좀 잠깐 암산할게요. 얘는 3분의 2n 플러스 알파분의 1이고, Bn은 뭐냐면, 2의 n제곱 플러스 베타. 내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상수값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알파랑 베타를 쓰지 않는 게 더 계산할 때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그러면 이제 n이 하나가 약분되니까 n 하나만 남는 거죠. 맞죠? 이렇게 남죠? 그러면 이거 번분수꼴로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밑에가 3분의 2고 3분의 2분의 1이고 여기가 2니까 2분의 3으로 쓸게요. 2분의 3이니까 2가 약분되면서 여기는 3n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겠죠, 상수가.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다함수로 생각해서 다함수로 생각을 해서 무한대로 갔을 때는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차수를 분모 분자 차수를 똑같이 만들고 앞에 있는 개수가 3이 나오게끔 밑에 3분의 2로 최고차항 개수를 맞춰주는 거고, 자, 얘가 2가 나왔으니까 차수를 똑같이 2차로 맞춰주고요. 앞에 있는 개수 2로 써야지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난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알파랑 베타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파 베타 시험장에서는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는 확률 통계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죠. 8번 문제 통계 문제. 자, 우선 표부터 그려야겠다. 자, 확률 분포표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평균이 5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B-A 구하라고 한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A랑 B랑 더하고 8분의 3을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요 1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조금 더 정리하자. A 플러스 B는 8분의 5. 밑에 게 1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평균이 5라고 했죠. 평균은 이 확률 변수랑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값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는 2에 2 플러스 여기 4 들어가면 약분 내면서 2분의 3 나오죠. 2분의 3 플러스 6b 그게 5라고 했었고,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2a 플러스 6b 요 2분의 10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7이고요. 2분의 7이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2 곱하지 말고 그냥 2로 나눌게요. 연립방정 쓸 때 2로 나누면은 a 플러스 3b는 2로 나누면 4분의 7이 되죠. 이게 2번 공식. 자, 이제 2번에서 1번을 빼버리면은 B랑 A값 구할 수 있겠죠? B랑 A값. 자, 2번에서 1번 뺄게요. 2번에서 1번을 빼면은 2B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거 뺐으니까 2B 나오고, 이제 8분의 14죠. 통분하면 8분의 14에서 이제 8분의 5를 빼주면 8분의 9 나오죠. 8분의 9. 그럼 이제 B의 값은 16분의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A 값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16분의 9. 얘는 얼마냐면 16분의 10.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잠깐만요. 16분의 10. 얘는 16분의 1이죠. B가 지금 16분의 9라고 했고 얘는 16분의 10이니까 16분의 1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6분의 1.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B에서 A를 빼라고 했었고요. 16분의 9에서 16분의 1 빼면 16분의 8이라서 답은 2분의 1. 답은 4번 나오죠. 하지는 몇 번에서 어려웠던 거예요? 요 어려웠던 그나마 어려웠던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9번? 9번, 19번. 솔직히, 솔직히 이제 9번 빼고는 솔직히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19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 시간 조금 이제 씩 잡고 하는 게 좀 오래 걸렸고 경우의 수 세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머지는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 우리 이론 시간도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1대1 대응. 내가 봐야 되는 게 함수로도 이렇게 함수 모양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프 모양으로도 1대1 대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 둘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x1과 x2가 다를 때 그때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또 하나 더. 이거 끝이에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1대1 함수고, 이 조건만 쓰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하나 조건이 더 있었잖아요. 생각해봐요. 뭐 있었어? 얘기해도 돼요. 지역하고, 그렇지, 공역하고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대1로 판단하는 거는 보통 1번에서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좀 익숙하지 않아서 까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선 볼게요. 그러니까 1, 2, 3, 4, 5 뭐 이렇게 1, 2, 3, 4, 5가 있으면 x1하고 x2가 다를 때 그거에 대응하는 이 함수 값이 다 달라야 되잖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1교시 때 확률 통계 했을 때도 했었죠. 1대1 대응. 이렇게 되면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는 맞긴 맞죠. 근데 이렇게 x1하고 x2가 다른데 함수 값이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거로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로도 봐야 되냐면 그래프로도 봐야 돼요.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함수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y 값이 k가 되는 x1, x2, x3 어때요? x 값들은 다 다르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y 값이 지금 같잖아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했다가 감소로 변하면 같아지는 점이 존재하니까 안 된다고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특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이거 그럼 fx 우선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9번 문제. 자, fx는 지금 절대값 x-1 마이너스 m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절대값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해 줄게요. 절대값은 음수가 나오는 부분하고 양수가 나오는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x값이 1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1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니까 그냥 벗겨지죠.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m x 쓸 수 있겠죠. 맞죠?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x 맞죠?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는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예요. 따로따로 봤을 때. 근데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프 특징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그치,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것만 이용하면 문제 끝난 거예요.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여기 있는 값이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뺄게요. 헷갈리잖아. m 마이너스 1로 쓸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빼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죠? m 플러스 1. 자, 그럼 m 값은 찾아보면은 얘는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최고점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크다고 했을 때는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1번 나오죠. 1번. 잠깐만, 내가 뭐 실수했나? 자, 볼게요. 답이, 해설지랑 답이 달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m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거 플러스 되죠? 여기 근이 지금 보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두 기울기 곱했을 때, 우리는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n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두 개가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루트미가 맞아요. 뭐 틀린 거 있나요? 잠깐만요. 내가 답을 잘못 썼네. 해설지를. 잠깐만요. 해설지를 잘못 썼나 보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해설지도 똑같은데, 잠깐만. 중간에 실수가 있었나? 보면은 얘는 1-m이고, 다시 이거 부호 빼볼게요. 1-m이고, 마이너스 빼고, n 플러스 1로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근 보면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근데, 아까 거기 부호 뺐을 때 부동호 방향 안 바꿔서 실수한 것 같아요. 부동호 방향 안 바꿔서 실수했고,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최고차인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0보다 작은 거는 근들의 사이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에요. 아까 부등호 방향 안 바꿔서 실수한 것 같아요. 부등호 방향 안 바꿔서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10번 문제는 정말로 이제 요 문제는 내가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문제 이상 풀어준 것 같은데 맞죠? 요거 번 문제는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구하는 공식 진짜 많이 했잖아요. 시험 전날까지 계속 했었잖아. 6분의 절대값 a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맞죠? 이 공식 써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x로 묶어볼게요. x로 묶어보면은 2n-1분의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는 0하고 2n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알파 값이 0이고 베타 값이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그리고 a 값은 지금 뭐냐면은 최고차인 개수인데 2차인 개수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 1이 들어가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나 어차피 절대값이면 1이 되는 거 알죠? 자, 근데 이 넓이를 얼마라고 했냐면 an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얘는 6분의 1에 2의 n제곱분의 1에 몇 제곱?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2의 n제곱분의 1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2분의 1에 몇 제곱? n제곱에 세제곱 들어가는 거고, 자, 밑이 하나일 때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3 해도 되지만 3 곱하기 n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세제곱 들어가면 얼마? 8분의 1의 n제곱이잖아요. 맞죠? 6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an이라고 했을 때 얘 구하라고 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한 데까지 6분의 1은 빠질게요. 앞으로 상수배는 앞으로 6분의 1 빠지고 8분의 1의 n제곱. 자, 이거는 무슨 공식으로 쓰면 돼요? 얘는 무한등비급수 공식 맞죠? 공비가 8분의 1 첫 번째 항이 얼마? 8분의 1 알겠죠? 1 아니에요. 1을 대입했을 때 지금 문제를 잘 봐야 돼.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맞죠?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 나오죠. 무조건 뭐 공식처럼 1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자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항이니까 이제 8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밑에가 얼마가 나오냐면 7 맞죠? 위에는 1 그래서 답은 42분의 1 나와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보면 되고. 잠깐 시기가 없어서 지금 혹시 1시간 됐나 좀 볼게요. 아직 안 됐구나. 자, 그 다음 11번 문제도 쉽죠? 11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식을 1번, 밑에 식 2번. 물론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A랑 B 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맞죠? A랑 B 더해도 되는데, 난 1번에서 2번을 우선 빼볼게요. 빼면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2B가 나와요. 맞죠? A 플러스 2B 나오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번에서 2번 뺀 거니까 7X제곱. 맞죠? 플러스 3XY. 자, 뺐으니까 얘는 2y제곱이 나오죠. 여기 있는 식을 3번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이제 1번식하고 3번식을 더하면은 A랑 B 앞에 붙어있는 그 개수값이 똑같죠. 3A, 3B 맞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식을 더할게요. 자, 1번식하고 3번식 더할 건데 얘는 3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자, 더하면 15X제곱. 더하면은 6XY. 더하면은 마이너스 3Y제곱.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3 가로치고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B니까 여기서 3으로만 나눠주면은 5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자, 그럼 다 몇 번에 있죠? 아, 4번이구나. 4번.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고. 솔직히, 이런 난이도가 나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문제부터 빨리 보고,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한 15분 컷에 풀 수 있는지 아니면 한 20분 넘게 걸릴지 좀 그런 게 판단이 되면 1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면 수학 먼저 푸세요. 자, 볼게요. fx, g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합성함수 f 도트 g 도트 f의 역함수 10. 자, 그럼 진짜로 여러분 G랑 F랑 합성함수를 구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성질이 있었죠. 뭐냐면 이거 합성함수는 합성함수에 역함수가 걸리면은 순서를 바꾸고요. 맞죠? 각각 역함수가 걸리는 성질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럼 얘는 F 도트 F 가로치고 인버스 그리고 이거 G 인버스 순서 바꿨죠. F랑 G F였는데 F G로 바꾸고 각각 역함수가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도 다 성질이에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출제자도 이걸 직접 계산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합성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F랑 그거에 대응하는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면 뭐가 나와요? 항등함수 나오죠. 항등함수. 보통 나는 항등함수를 IX라고 보통 많이 써요. 항등함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걸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합성함수에 들어갔을 때 전혀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곱하기로 볼 때는 1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G, 역함수 10만 남는 거고 자, 그럼 이걸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역함수에서 x값은 원래 함수에서 무슨 값이에요? y값이죠. y값이 10이 나오는 x의 값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얼마예요? 3이죠. 솔직히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2번. 13번 그림 좀 그릴게요. 이거.
이건데, 그래프, 금방 끝나는 문제죠. 극한인데, 함수의 그래프 보고 자극한, 우극한만 따져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는데 여기 플러스 붙은 거는 우극한이라는 뜻이죠. 맞죠? 자, 1 왼쪽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좌극한이라는 뜻이죠. 자, 마이너스 1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온 거예요. 그때 향하는 y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에서 다가왔어요. 그럼 y 값이 어디로 가냐면 1에 가까워지죠. 1. 그럼 얘는 1이고, 자, 1인데 좌극한에서 온 거니까 왼쪽에서 온 거죠. 왼쪽에서 오면 이 y 값도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지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죠. 솔직히 3초 문제고, 이거는 답 2번 문제죠. 답 2번.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이거 우리 목요일날 했던 문제인 거 알아요? 목요일날 했는데 그냥 운이 좋게 그냥 함수랑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숫자가 다르게 나오든 같게 나오든 우리가 답을 외울 거 아니고 개념을 알고 푸는 거니까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그거 개념대로 공부했으면 14번은 틀리면 안 됐어요. 솔직히 이제 이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린 그 시험 전전날에 했던 문제니까 이거 맞췄어야 되는 거고. 자, 봐봐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도 되고 대칭축이 x가 어디인 건 알 수 있어요. k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k가 지금 무조건 양수라고 가정하고 지금 딱 계산을 해버린 건데 왜 양수라고 계산을 했냐면 두 실근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이 여기 따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특징이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보다 커야 돼? 그래프 특징상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맞죠? 첫 번째 그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자, 두 실근이 모두 지금 1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 그래프 특징상 F1을 넣었을 때 1 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그 값이 0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K라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보기에서 답은 보통 이제 3번이나 4번으로 거의 빠질 것 같긴 한데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실근이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등호 가지고 문제 보기를 보면 장난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같든 안 같게 잡든 실수를 했던 답은 이제 맞췄을 것 같아요. 자, D인데 우리는 좀 계산의 속도를 위해서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더 좋겠죠. 4분의 D를 쓸 거고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10인데 A 값은 1이고 C 값은 4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고 이렇게 되고 자,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 더 있죠. 물론 이것만 해도 답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돼. 대칭축이
대칭축이 지금 1이 커요, 대칭축이 커요? 그래프 특징상. 대칭축이 더 크죠? 그럼 K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대칭축이 뭐였냐면 K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계산을 해보면 2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굳이 여기서 뭐 연립부등식 할 필요 없죠. 해볼까? 2분의 5보다는 작다고 했었죠. 맞죠? 첫 번째 조건이 2분의 5보다 작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조건. 공통된 범위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공통된 범위는 여기고요. 세 번째는 K가 1보다 크다고 했었죠. 그럼 세 가지 공통된 범위는 빨간색 부분이니까 맞죠. 이렇게 그럴 수 있고, 답은 4번이요. 답은 4번이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오타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나는 또 답을 안 쓴 게 있구나. 해설지에. 9번이요? 네,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제가 아무리 다시 계산해봐도 풀어서 계산해봐도 또 1번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개인적으로 봐줄게요. 답 3번이에요. 자, 자, 시간 몇 분이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50분 넘어서. 저 해설지 쓴 거, 오타가 좀 많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네. 혹시 여러분들 18번 문제 풀어봤어요? 18번 문제? 18번 문제요? 시험장에서 답 냈어요? 18번 문제요? 네. 네, 좀 냈어요. 내가 보기엔 좀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가 18번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막상 풀면은. 그거 합참한테 그거를 이용해서 풀고. 맞아요. 하청식. 어려운 걸 맞추고 쉬운 걸 틀렸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볼게요. 아까 그거 다 설명해야 됐나?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간단하게. 지금 이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하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죠. 맞죠? 이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뭐였냐면 x1과 x2가 다를 때 그거에 각각에 대응하는 그 함수 값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냥 그래프 특징으로 봤을 때는 계속 증가만 해야 돼요.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걔는 1-mx, 맞죠? 1-mx, x가 1보다 크면 얘는 그냥 벗겨지니까 1-mx가 되고 4에서 1 빼니까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x,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은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죠. 계속 감소만 하거나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해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되니까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거나 양수가 나와야 돼서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수. 마이너스 뺄게요. 1 플러스 m.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1과 1인데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 봤자 얘는 최고차인 개수는 양수 나오죠. 맞죠? 최고차인 개수 양수니까 두 근의 사이 값이 돼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답 3번이 되는 거고요.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몇 번까지 했죠? 14번, 아니 15번 볼게요. 이제 이번 15번 문제. 이것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연립부등식에서 최대치수 구하는 거. 하나는 y는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에서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 빼기 y의 최대값을 알파, 그리고 최소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최대값. 알파는 최대값. 베타는 최소값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보통 부등식 영역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 상수 k라고 두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선은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 그리면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1차 함수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두 개의 교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교점의 좌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x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해보면 하나가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1,1. 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4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k는요, 봐봐요. k는 정리하면 y는 x 마이너스 k가 되죠. 얘도 1차 함수죠.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맞죠?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인데 최대값은 항상 부등식 영역 끝에서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아니면 최소가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y는 x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또 여기서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접하는 점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기울기가 1이 되는 점, 여기서 1,1에서 기울기가 1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y는 x제곱을 미분하면 뭐 나오는데 2x 나오고 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2가 나와요. 그럼 1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접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미분해보면 2x, 우리가 기울기가 1이 되는 x좌표를 구하는 건데 뭐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x제곱에 대입하면 4분의 1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4분의 1이고 요 점에서 최대나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뭐냐면 x값이 크면서 y값은 작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제 얘가 작으면서 최소값 얘도 작으면서 이제 이 y값이 커야지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점 마이너스 2,4부터 먼저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면은 x값은 작고 y값은 크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베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점 2분의 1,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k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빼면은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최대값이 되죠. 최대값 알파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4분의 1에서 빼기 6이 붙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4분의 24에서 4분의 1 더하면은 4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번.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 솔직히 기출문제만 제대로 몇 개만 풀어봤어도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16번 볼게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A3, B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 요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등차 중앙 기억나죠? 그렇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거는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써볼 거예요. 자,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 2배 하면 얘는 뭐 나와요? 6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가 6인 건 알겠죠, 맞죠? 두 번째 조건, 옆에다 써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뭐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맞죠? 그럼 얘 더하면은 뭐 나와? A분의 1하고 B분의 1 더할 건데 통분하면서 더할게요. 왜냐면 통분하면은 분모가 A 곱하기 B 되고 위에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맞죠? A 플러스 B는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A 플러스 B는 6이죠. 맞죠? 6. 그럼 2분의 3은 A분의 B분의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A분의 B라는 값도 구할 수 있죠. 서로 분수가 같으면은 크로스에서 곱한 결과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A 곱하기 B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A 곱하기 B 알고요. A 플러스 B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 A 마이너스 B 얘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빼기가 있는데 더하기랑 곱이 있어.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다. 그쵸? 곱셈 공식 쓰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제곱을 걸면은 우리가 A의 제곱 암산하세요.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예요? 4AB. 그렇죠. 4AB.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만 구할 거니까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6의 제곱 36. A 곱하기 B는 4니까 16. 루트 20. 얘는 2루트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이것도 답을 안 썼네. 답은 1번.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도 우함수, 기함수 아니 그것만 제대로 해도 풀 수 있고 17번 문제 가번 조건부터 볼 건데 우리가 f-x랑 fx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fx는? 우함수.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기함수. 얘는 우함수예요. fx는 우함수. 가번 조건. 자, 그럼 끝났죠?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1 fx. 우리가 적분은 이제 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다 따로따로 해줄 수 있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무슨 함수냐면 x의 1승이니까 홀수승 나오니까 얘는 기하함수 나오고요. fx는 우함수라고 했었죠. 기하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무슨 함수? 기하함수. 기하함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하함수 들어가, 피적분함수가 기하함수 들어가면 결과값은 0. 생각할 필요 없죠. 여기 우함수죠. 우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2배 해주고 구간을 0부터 3까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귀찮아서 이제 나번 조건을 안 썼는데 이 나번 조건에서 이 결과값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쉬운 문제였죠. 18번 문제 여러분 시험장에서 제대로 풀었어요? 풀었어요, 18번 문제? 그 계산은 되는데 좀 계산 자체가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계산이 조금 이제 복잡했던 거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우선 이거 하는데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뭐냐면 이거부터 할게요. 자,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 대충 그릴게요. y는 그거에 대응하는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어디 위에서도 만나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직접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얘랑 뭐랑 같다라고 두면 돼요? x랑 같다라고 두면 되죠. 맞죠? 그래서 그 점의 x좌표랑 y좌표 두 개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 루트가 있는 쪽은 뒤에 상수 붙이면 제곱 걸면 복잡해지니까 플러스 1을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제곱을 걸면 얘는 어떻게 돼요? 9 x-2 맞나요? 맞죠? 제곱 걸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9인가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8이고 1 더하면은 19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그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정말로 이제 근의 공식 써서 하면 좀 빡세잖아요. 맞죠? 오래 걸리고.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이 알파라고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점이 더 큰 점이 베타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베타라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여기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우선 요 거리부터 구해 볼게요.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 몇 번에서 했었지? 몇 번에서 했었죠, 그게? 지금 18번 문제 하고 있었죠. 16번 문제에서 좀 나왔던 내용이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1이라는 거고, 맞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9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할 건데 제곱을 인위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 빼기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할 거는 제곱이 아니라 여기 1승이니까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1의 제곱은 121 맞죠? 19 곱하기 4는 얼마지? 76인가요? 맞죠? 여기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9잖아요. 맞죠? 76 맞나요? 76 맞죠? 빼주면은 45 맞죠? 루트 45 나오죠. 얘는 5 곱하기 9니까 3루트 5로 쓸 수 있겠죠. 그 여긴 3루트 5예요. 문제는 여기 길이가 3루트 5라는 걸 구했어. 그럼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해요? y이거를 x인 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y는 x라는 그 직선을 이용해서 구하죠. 근데 솔직히 이게 나 그 한국사 선생님 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이게 이과 과정이잖아요. 삼각함수가 나오는 부분이 맞죠? 근데 솔직히 이제 출제자는 아마 굳이 이제 태클을 안 걸리려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낼 수는 있을 텐데 원래 삼각함수의 b는 문과 과정이 아니에요. 미적분 1 과정이 아니에요. 2 과정이긴 해요. 여기 있는 게. 자, 여기가 45도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긴 몇이에요? 루트 2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써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루트 5고 계산을 해보면 1번 나오네요. 맞죠? 답은 1번. 원래 공무원 수학 자체가 고등학교로 따지면 문과 수학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삼각비는 나오기 때문에 이과 과정이긴 하지만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뭐 60도, 30도 다 알고 있고 60도는 뭐예요? 여기가 1 여기는 또 3 60도 외우면 30도도 외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30도니까 근데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2, 1, 루트 3. 알겠죠? 또 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암기를 하고. 자, 19번 볼게요. 문제 좀 쓸게요, 얘는요. 자,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일 때, 자, 때라고 했으니까 못 쓰는 거야. 때. 때 나오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맞죠?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진도로 나가진 않았지만, 다 예전부터 들었던 친구는 알죠? 얘는 조건부 확률이고, 때니까 얘를 A라고 할게요. 얘 A 사건. 그리고 세 눈의 수가 모든 같으니 B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P? A분의 A 그 B. 그렇죠. 이거죠. 맞죠?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하나씩 다 어쩔 수 없이 세봐야 돼요. 12가 나오는 거 하나씩 세볼게요. 뭐 있어요? 6, 5, 1. 근데 그게가 몇 가지 있어요? 6, 5, 1. 서로 다른 3개의 주사니까 5, 6, 1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나열하는 거 3팩토리 하니까 몇 가지? 6가지. 6가지가 있는 거죠. 6, 5, 1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하나씩 줄여봅시다. 6, 4, 2. 몇 가지? 얘도? 그렇죠. 6가지죠. 맞죠? 또 하나 줄여보면 뭐 있어요? 6, 3, 3 이렇게 있죠. 얘는 몇 가지예요? 지금 방금 한 거 뭐냐면 6가지 아니에요? 아니죠. 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맞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서 3팩토리알, 2팩토리알, 6분의 2니까 3가지예요. 지금 1교시에 했던 내용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간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6, 2, 4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있으니까요. 맞죠? 똑같은 거니까. 6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5 하나 줄이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5, 2. 얘도 몇 가지예요? 얘도 3가지죠. 맞죠? 이게 세는 게 오래 걸렸다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5, 4, 3. 얘는 몇 가지? 6가지. 맞죠? 6가지죠. 그럼 잠깐만요. 그 또 5, 3, 4 안 되죠. 맞죠? 4, 4, 4 있네. 4, 4, 4.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맞죠? 한 가지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눈에 보이잖아요. 한 가지인 거.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뭐 3
3은 여기서 다 체크했어요. 맞죠? 더 없어요. 몇 가지? 18, 21, 24, 25가지. 25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눈의 수가 같은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25분의 1이죠. 맞죠?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평이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쉽다기보다는 원래는 보통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는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데 그 어려운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예전하고 비슷했던 것 같고. 자, 두 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n이죠, 맞죠? 그리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요? 얘는 얼마? 2죠, 맞죠? 2. 그러면 이게 끝났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n 곱하기 베타 n으로 쓸 수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고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마이너스 3n 맞죠? 제곱 걸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9n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 n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9 나가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제곱이고요. 맞죠? 마이너스 4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우리 n제곱일 때 공식이 뭐였어요? 6분의 그렇지. n이 얼마예요? 5죠. 그리고 n 플러스 1은 6이죠. 맞죠? 2n 플러스 1은 11이죠. 마이너스 4.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nc 공식 알고 있죠? 곱하기 5. 계산은 안 할게요. 약분시켜서 하세요. 알겠죠? 답만 알려줄게요. 해보면 답 3번. 475 나온대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